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리플의 소송 종결 임박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응은 미비하다라는 시장 분석이 나왔습니다.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를 철회하면서 XRP 관련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XRP ETF 20종이 미국 SEC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SEC는 지난 3일이었죠. 저스틴 키너가 제출한 긴급 증거 요청을 반려했고요. SEC는 해당 요청이 관할권 바뀌며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리플 소송은 이미 제2의 순회 항소 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로요. 지방 법원에서는 해당 요청을 심리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EC는 또 키너가 제출한 자료가 유의미하다고 해도 리플 측에서 판단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재판부는 과거에도 제3자의 개입 시도를 기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SEC는 리플의 변호인단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키너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서신에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해당 증거가 리플을 돕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자 계약의 실물 증거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명확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EC 항소 철회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서 공식화됐고요. 이는 XRP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XRP 가격은요,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리플은 소송 종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세계 최초로 해당 유형의 플랫폼을 보유한 사례가 되는 건데 향후 XRP 기반의 파생 상품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증시 폭락에 다급해진 월가 투자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묵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억만장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과도한 관세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철회할 것을 설득했지만 무시되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의 거물들이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소셜미디어, 주주 서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등 주요 은행의 최고가 경영자들이 워싱턴 로비 단체가 조직한 비공개 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이 역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트럼프 대선 캠페인 주요 후원자들이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전화해 호소했지만요, 역시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7일 헤지펀드의 억만장자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모두 트럼프 선거를 크게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행동주의의 투자자이자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윌리엄 에크먼 헤지펀드 매니저가 X를 통해서 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9일 이전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던 억만장자 석유 트레이더 앤드루 홀은요, 트럼프 지지자인 에크먼이 비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번복하는 용기가 있다고 충찬한 뒤에 다른 금융거물들은 어디 갔나,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나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초기에 며칠 동안 관세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이날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 대기업인 블랙록의 로렌스 디 핑크 회장은요, 7일 날 뉴욕 경제클럽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가격이 오를 품목들로 바비 인형 등을 꼽은 뒤에 내가 아는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이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금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월가 금융인들이기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는데 사실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일기 정부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울프 UBS 아메리카스 전 회장은요, 대통령이 후원자들과 말하라고 친구들이 이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강조했습니다. 7일 오전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폭락하던 증시가 상승 반전하자 월가가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즉시 이 보도를 부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증시 안정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대출하는 은행들의 채무 불이행 우려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월가는 주식 매도 사태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요. 한 주요 투자은행은 11일 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우량 기업 대출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업의 대출 중심의 사모 대출 업체 역시나 위기 조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한 사모대출 시장의 위기 조짐이 커졌는데요. 위험 기업의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사모대출 업체들은요, 이번처럼 기업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등의 보복 관세를 경고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 많은 것도 위기의 조짐인데요. 한편 월가의 억만장자들 일부가 자신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판 수위를 낮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주 러트닉 장관과 만났던 기업인들이 3일 뒤에 다시 전화회의를 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는 대신 은행을 방어하는 방안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7일 날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에크먼도요, 다음 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협상의 시간을 주지 않고 추진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써서 비판의 초점 정책을 자체에서 운영 방식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행보에 따라서 월가 금융 거물들 역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강경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의 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스왑 기반의 XRP ETF가 상장 첫날 13% 하락했습니다. 관세 쇼크 속에 21만 주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XRP ETF가 첫날 거래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쇼크 속에서도 21만 주 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테오크리움은 이날 2배 레버리지 구조의 테오크리움 2배 롱 데일리 XRP ETF를 출시했는데요. 이 ETF는 파생 상품 스왑을 이용해서 XRP 가격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반영합니다. 첫 거래일인 이날 약 21만 5천 주의 ETF가 거래되면서 시장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티커는 XRP입니다. 테오크리움 최고 경영자 살 길버티는요, 이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용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시장 변동성은 당초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ETF 출시의 주목도를 높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자금을 차입해 자산 가격 움직임을 확대하고 추적하는 구조로요, 상승과 하락폭 모두 클 수 있습니다. 테오크리움은 XRP의 실사용이 감소할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는 XRP가 24시간 동안 5% 하락한 1.84달러 수준을 기록했고요. XRP ETF는 팩스책 기준으로 약 13%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ETF에서 1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자금 변동성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자금 유출입이 없었습니다. 8일 현지 시간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ETF에서 1억 39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 중에 그레이스케일에서 7,400만 달러, 인베스코에서 1,290만 달러가 각각 빠져나갔는데 위즈덤 트리와 바네크에서 각각 620만 달러와 610만 달러가 유출됐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47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ETF는 작은 변동성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TF 플로우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음 소식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의 104%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4% 관세를 강행키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이다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현지 시간 8일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이날 자정부터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덕수 대행과 통화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4%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밀어붙인다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기대는 끄게 꺾였습니다. 중국에는 104% 관세, 아시아 유럽과는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미국이 수십 개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고율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들도 백악관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에너지 행사에서 우리는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 거래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위반국으로 지목된 약 60개국에 대해서는 자정 이후 고율 관세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4%의 관세 부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응을 실수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중국도 무역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도 협상을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트럼프는 이날 우리나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방위 문제와 무역 문제를 연계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했고요. 트럼프는 일본 측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두 나라 모두에게 훌륭한 합의에 여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각국이 무역과 관세 이슈를 넘어선 양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거의 70개국 국가가 관세 협상을 요청함에 따라서 맞춤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걱정하는 것은요. 대중국 보복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낼 경우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 물가를 다시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그 여파는 더욱더 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무역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보호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문제가 닥치면 피하지 않는다. 협박과 위협, 공갈과 같은 중국과의 협상 방법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요, 중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전자제품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협상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 관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요, 무역 협상 기대감에 S&P 500 지수가 장 초반 3.4%, 나스닥은 3.5% 올랐지만요.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 강행을 방침한 재확인하자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일본이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준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이 협상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월요일 통화를 통해서 협상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국인 USTR의 제이슨 크리어는요,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시행될 것이고 동시에 즉각적인 협상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는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상호주의는 양방향으로 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완화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흑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그 정도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 관세 철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관세도 가능하며 동시에 협상도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관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도요, 관세 정책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관한 리스크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리플 소식인데요. 히든로드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스테이블코인 RLUSD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리플의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요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든로드는 RLUSD를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담보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RLUSD는 암호화폐와 전통 시장 간의 마진 거래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리플이 레거시 금융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